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모두 체포된 상태로 관할 경찰서로 압송이 됐는데요. 조사 쟁점이 뭔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조현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송환된 64명 구금 피해자인 동시에 이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캄보디아와 합동 대응 TF를 구성하고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양국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TF를 구성해서 우리 국민이 발견되는 즉시 한국에 연락을 즉시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체포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송환을 해서 우리나라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규모를 조직을 전모를 항상 밝히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는 송환자를 맞이하러 나온 이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한 송환자는 엄마에게 연락을 했지 미안해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 피의자 64명 어떻게 검거가 된 건가요? 일단 그 범죄 그 단지라고 그 불리는 그 캄보디아의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사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기 공장이다. 네. 이 장소를 그 캄보디아 경찰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59명을 피의자로 단속을 한 것 같고요. 예. 또는 뭐 일부는 아마 그 이민법 위반 사항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 관서 또는 이민국 그 구치실에 이른바 그 체포되어서 구금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5명은 아마 이 과정에서 스스로 탈출을 하거나 구조되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와 같은 것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자수를 하는 형태의 5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제 64명인데 다만 이 지점에서 저는 조금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표현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송환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을 썼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추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 본다면 추방은 사실상 캄보디아 입장에서 이 캄보디아 나라에 위해가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쫓아 보내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송환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범죄자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뭐 달랐다라고도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범죄와 연관된 60여 명이 일단은 범죄자로 하더라도 제 생각은 범죄자든 범죄자가 아니든 일단 국가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일단 데려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보를 활용해서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평가를 일단 해봅니다. 네, 범죄 전모를 좀 밝혀야 될 텐데 이 송환된 64명 수갑을 찬 채 각 관할 경찰서에 압송이 됐습니다. 이 범죄는 강력범죄를 맡는 형사기동대와 반부패 경제수사대 등에서 진행할 방침인데 지금 경찰에서 이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번에 송환된 64명의 그런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일정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각 지방으로 분할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피의자의 주소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지금 1차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를 진행했던 캄보디아 측에 아마 각종 증거와 입증 자료들을 전달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뭐 주식 리딩방 사기와 같은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덧붙여서 아마 지금 국내에서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범죄의 조직의 이 얼개 자체를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 조직이 구성이 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모두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마약이나 약물 사용 가능성 크다고 보는 걸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망했던 그 살인의 피해자였던 그 대학생 그 박모 씨 같은 경우에도 영상 등에 의하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하는 이런 모습이 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또 살해당했던 이 여성 30세에 해당되는 그 여성도 지금 그 약물 그 과다 투여의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주변의 그 이야기들에 의하면 이 범죄 단지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이 있는데 마약을 강제로 투약해 해서 마약을 중독해 해서 이른바 그 금전적인 욕구를 마약으로 대체하는 이런 모습에 관한 것도 분명히 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마약에 관한 그 반응 검사부터 하는 것이 이 수사의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송환된 피의자들 이 말씀 들어보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동시에 감금됐던 피해자의 성격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인 건데 이게 참작이 된다면 뭐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됩니까?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정 부분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처벌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정 부분 주거라든가 그런 거주의 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를 이탈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경우에만이 공범이라든가 공모 관계가 부정이 되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송환된 64명의 그런 피의자들 중에서 5명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스스로 신고를 하고 현지 범죄 단지를 이탈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부분 일정 부분 양형이라든가 정상 참작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아마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외교부 김진아 차관은요, 다음 주부터 한국과 캄보디아 합동 대응 TF가 가동이 된다고 밝혔는데 이 한인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코리아 데스크 설치는 무산이 됐거든요. 이 현지 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른바 그 필리핀식의 그 코리안 데스크보다는 사실상 우리 국민의 보호라든가 관련된 범죄의 그 수사는 상당히 형식적인 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코리안 데스크가 필리핀의 경우에는 형사 주권에 대한 사실상 상당 부분 공조를 필리핀 정부가 한국과 스스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 선언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은 그 정도에 대한 것은 아닌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코리안 데스크가 있는 나라가 그 태국과 필리핀이고 베트남도 그와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베트남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베트남 경찰을 이렇게 지명을 한 거죠. 마치 지금 같은 이와 같은 태스크포스와 비슷한 그 형태인데 쉽게 예약을 하면 수사 권한을 갖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증거의 수집부터 뭐 강제 수사에 그 이르기까지 또는 중요한 수사 정보를 현장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형태가 그 아니고 이를테면 그 영사의 조력도 뭔가 조금 더 강화하고 무엇인가 그 정보적인 상호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그 사법 당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고 범죄에 대한 척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무엇인가 지금 그 캄보디아 정부가 갖고 있는 사실상의 그 공생의 그 부패 구조 자체를 무엇인가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한 외교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정말 객관적인 정보인지 아니면 캄보디아의 입장에서 2번, 3번 거르고 난 정보인지 의 입장에서 저는 후자의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필리핀식 그 코리안 데스크를 함께 만들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것을 사전에 좀 그 예견했던 것이 이것을 이 코리안 데스크를 필리핀식으로 사실상 설립하는 순간 아마 그 캄보디아 그 정부에 숨기고 싶은 이를테면 재정의 기본 구조가 이와 같은 그 사기 산업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과 그 뒤에 정관계의 그 배우들은 이 사실상 캄보디아 주요 인물이다. 뭐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알림 자체가 상당히 그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심과 한국에서의 그 압박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태스크포스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상당히 순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경찰의 뒷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이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는데 대사관에 팩스 한 장 보냈다고 할 일 당한 거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급증했죠. 납치,
감금 신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주재관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좀 그 공조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관련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건수가 2021년 한 건에서 올해는 이 8월까지만 계산했는데도 330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그 정부의 우리 국민 보호의 실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대사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공식 정보 기관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캄보디아에서 지금 어떤 일이 그 벌어지고 있고 치안 수준은 어떻게 돼 있고 이른바 그 범죄 단체와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와 같은 사항을 사실은 외국 그 국제 기구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제가 작년에만 읽은 보고서만 해도 10건이 넘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것을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또 더불어서 해외 우리 그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목적이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랴부랴 이른바 그 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그 망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캄보디아에 대폭 강화하겠다. 뭐 이제서야 그 얘기하는 이런 점들. 그러다 보니까 그 치안 정보에 대한 이를테면 수집 정보 배포라고 하는 경찰청의 업무도 소홀히 되게 됐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인원 증가에 대한 행안부에 요청을 했더니 그거 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한 셈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행안부의 종합적인 합작 실패물이 이와 같은 대응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하나 더 지적할 점은 사실 그 5월 한 중순경에 그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게 아예 그 공식 문건으로 송부를 했었죠.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일들의 100% 싱크로나이즈 율이 있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꿔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저는 국가 안보 또 사회 안보, 인간 안보 차원에서 이 관심과 집중적인 노력이 평소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캄보디아에 범죄 단지를 만들어 놓고 사기나 인신매매 같은 범죄를 일으켜서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프린스 그룹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프린스 그룹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 프린스 그룹이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한 빌딩에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출근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라고 하고요. 올 2월의 경우에는 개업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된 각종 화환들이 해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이러한 사정들이 목격자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은 범죄 조직의 그런 배후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캄보디아 정계와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고 해당 회장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21조 원에 가까운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서 이미 몰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범죄 혐의가 굉장히 높은 그런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서조차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 당국에서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실형을 살고 연예계에서 퇴출된 가수 승리 씨가 이 프린스 그룹과 연루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You know, when I'm saying I'm going to Cambodia to my friend told me, you do. Isn't that the countries are dangerous? Now I can say to my friend and see what English will happen in Cambodia. One day, 자, 보신 것처럼 승리가 과거 캄보디아의 한 클럽 무대에 올랐는데 무대 뒤에 프린스 브루잉,
프린스 홀딩스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연예인 같은 얼굴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람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나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른바 그 포장지 효과라고 하는 것을 노려서 뭐 주식 리디방도 사실상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유인한단 말이죠. 예.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후광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직업 그 승리와 직접적인 그 프린스 그룹 간의 연결고리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저 뒤에 로고를 보게 되면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의 이름이 보이고 또 캄보디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이렇게 고취시키는 모습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좀 편안치 않은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관련해 이제 캄보디아 정책의 연루 의혹까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오늘 송환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가 진행돼서 관련 범죄 전모가 밝혀져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